여기 흰옷 입은 여자는 51살 샤론 로샤라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머데스토라는 데 삽니다. 2002년 12월 24일 오후 샤론이 크리스마스 이브잖아. 아들과 딸, 사위를 집에 불러 가족 저녁 식사를 할 생각이었어요. 아침부터 집 청소하고 음식도 할 게 많으니까 하루 종일 바빴다고. 근데 오후 5시가 돼서 집에 전화가 옵니다. 전화한 사람이 딸의 남편인 사위야. 이름이 스콧. 장모님, 저 스캇인데요. 혹시 우리 아내가 지금 장모님 댁에 있나요? 아까 아침에 계산책 시킨다고 나갔는데 아직 안 왔어요. 아니? 우리 집에 없는데? 전화해봤어? 샤론이 막 걱정돼가지고 물어봤는데 스콧이 그래요. 아, 네. 전화도 안 받고 안 들어오네요. 저는 먼저 혼자 장모님 댁에 갔나 했죠. 혹시나 싶어서 전화 드렸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서 친구라도 만나나 보죠?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하길래 엄마가 일단 끊었어요. 근데 괜히 엄마 마음이 뭔가 불안한 거지. 바로 다른 가족에게 전화해서 저녁 식사 약속부터 취소합니다. 그리고 딸 부부가 사는 집에 가봤어요. 집이 가까워서 금방 도착했는데 진짜 사위만 있어. 아니 이 새끼는 왜 이렇게 여유가 있지? 모르겠는 거야 이거를. 장모한테 전화한 거 봐서는 분명 자기도 걱정을 하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막상 표정이나 행동은 아니라고 그게. 혼자 집 청소도 하고 씻고 빨래하고 소파에 처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는 거야. 오히려 막 장모님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따 안에 들어오면 같이 저녁 먹으러 갈 건데 이러면서 약간 못마땅해해. 그러거나 말거나 딸이 우선인 샤론은 사위 집을 한 바퀴 둘러봅니다. 이게 여자의 그건지 엄마의 그건진 모르겠는데 확실히 이상한 거야. 사위 새끼는 아까 딸이 계산책 시키러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집에 개가 있어. 개가 아마 꼬리 흔들면서 샤론한테 오더라고. 그럼 사람이 개랑 같이 나갔다가 개 혼자 들어왔다는 거야? 그리고 전화를 안 받는다니 대체 이걸 어떻게 넘어가요 그냥. 그래가지고 아니 스서방 이 개는 대체 여기 왜 혼자 있나? 내 딸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니까 사위 새끼가 또 그거 아까 얘가 지가 혼자 목줄 차고 돌아다니는 거 옆집이 발견해서 데려다 준 거예요. 까딱하면 깨 잃어버릴 뻔했어요. 정말 다행이죠. 아니 발로만 그럼 네 아내는 지금 개만 다행이야? 너무 태어난 게 답답해가지고 샤론이 좀 화를 냈어요. 씨발 스콧 사위 막 이러면서 넌 남편이라는 게 그러면은 아직도 아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냐. 이 시간까지 집에 안 들어올 리가 없는데 나가서 당장 찾아오라고 경찰에 실종 신고하거든요. 자, 이 사람이 샤론 딸입니다. 스콧의 아내 레이 씨. 배 나왔죠? 임신 8개월 차예요. 엄마가 예민할 만해.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오래 움직이기 좀 힘든 상태잖아요. 대체 어디 가서 혼자 뭐 하냐고. 저녁 6시 됐어. 실종 신고했고 경찰이 집에 찾아옵니다. 이제 수사 시작인데 집안 둘러봤더니 레이 씨의 지갑, 집 열쇠 뭐 이런 거 다 옷장에 있어요. 가출이 아니라는 거잖아. 멀리 갈 생각이면 지갑을 챙겼겠지. 가벼운 내용이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왔었어. 근데 이제 범죄의 가능성 보이니까 진지해지더라고. 가족이 다 모여서 레이 씨 찾아다녔고 소문 들은 동네 사람들도 같이 돕습니다. 근데 못 찾아. 2002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어난 8개월 임산부 실종 사건은 전국에 알려졌고요. 경찰은 헬기까지 동원해가면서 대규모 수색을 했어. 주민 900명에 전국에서 몰려온 사람까지 민간인 수색에만 1,500명 동원됐다고. 못 찾아? 대체 어디 간 거야? 실종 4개월째입니다. 2003년 4월 13일 일요일이었는데 장소가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라는 곳의 해변가예요. 여기서도 이제 개 산책시키던 부부가 밖에 나왔다가 뭘 발견해. 털이 벗겨진 되게 조그만 동물 사체 같은 게 파도에 쓸려 떠내려왔나 봐. 뭔진 모르겠지만 신경 안 쓰고 지나가려는데 개가 이 냄새를 맡고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리로. 주인들은 개가 또 뭐 이상한 거 집어먹을까봐 일단 막고 봐야 되잖아요. 얼른 쫓아갔다가 이 사체를 보게 됐어. 자세히 보니까 동물 아니야.
경찰 신고했고요. 시신 정체가 밝혀지는데 이게 남자 태아 시신입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시신을 또 발견해요. 다른 해변가에서 바위 틈인데 이번에는 훼손된 여성 시신이야. 부패가 심한 상태였고 머리랑 팔다리, 내부 장기가 사라진 상태였어요. 자, 근데 이게 묘한 게 두 시신의 발견 장소가 가까워. 경찰은 당연히 몇 달 전 임산부 실종을 생각했고 이 태아와의 관련성을 높게 봤죠. 바로 두 시신의 DNA 대조했고요. 모자라는 걸 알아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라진 레이시 피터슨이랑 임신한 아들이었던 거야. 시신 부패 상태로 봐서 레이시는 실종 당일에 사망한 것 같아요. 공격당한 흔적은 없었거든요. 그럼 이런 가능성이 있어. 범인이 레이시를 목 졸라 죽인 겁니다. 그리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하죠. 이때 밑에 가라앉으라고 손, 발, 머리 이런 데다가 돌을 매달았는데 시신은 부패하잖아. 그러면 관절 부위가 먼저 썩으면서 약해지겠죠. 거기에 묶인 돌들이 끈을 당기는 거야. 이 압력으로 잘리면서 사지가 분해된 거죠. 그리고 몸통에는 가스가 생기면서 부풀어서 떠올랐고 물에 떠다니다가 해변가에 밀려온 건데 바다에서 그냥 떠밀려오진 않아요. 파도에 흔들리면서 바위에 부딪힐 수도 있고 이때 태아가 몸 밖으로 장기랑 같이 빠져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발견 과정은 이런 것 같은데 결국 어쨌든 살인이란 말이에요. 범인 찾아야 돼요. 제일 먼저 의심받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남편인 스캇 휘터슨이죠. 스캇 휘터슨은 1972년 10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태어났습니다. 사건 당시 30살이고 프로 골프 선수를 준비했었대요. 애가 집이 좀 살아. 그리고 운동도 좋아하니까 좀 이런 쪽으로 진로를 잡았던 것 같고 장래가 유망하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대학교 때 식당에서 친구 소개로 알게 된 같은 학교 2살 어린 여학생과 사귀입니다. 이게 레이시예요. 3년간 사귀다가 1998년에 결혼했고 골프를 레이시랑 결혼하느라 포기한 건 아니야. 학교에서 얘가 술 처먹고 사고 쳐가지고 잘렸거든요. 그리고 다른 대학의 농업 경영학과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둘이 결혼했고 레이시는 졸업하면서 기간제 교사로 일합니다. 부임한 학교가 고향이에요. 스캇은 계속 학교 다녀야 되니까 따라갈 수가 없겠죠. 기숙사 들어갔어요. 결혼하고도 2년간 주말 부부를 한 거죠. 그래서 스캇이 지랄을 시작합니다. 결혼 반지 빼고 여대생들 존나 만나고 다녀. 레이시가 이걸 알고 봐주는 건지 진짜 몰랐는지 별로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알았던 것 같기도 해요. 레이시 친구들 말 들어보면은 스캇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 좋아해서 단점이 많은 남잔데도 다 감싸주고 어떻게든 결혼 생활을 하려고 그랬대. 뭐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레이시는 자기가 먼저 참으려고만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이대로 졸업을 해요. 스캇 새끼가 비료 회사에 들어가는데 월급이 $5,000입니다. 23년 전에 $5,000는 지금 기준으로 한 $9,000 가치예요. 1,300만 원 정도라고. 많이 받는 거지. 그래서 이런 집도 하나 삽니다. 레이시가 자기 고향에서 집 사자니까 스캇이 또 그러자고 해. 이것도 남편 붙잡아 두려고 한 건 아니에요. 임신했잖아. 애 태어나면은 친정의 도움이 필요할 테니 엄마 집 근처에서 살려고 했던 거야. 출산 예정일이 2003년 2월 10일. 남편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이때 이 새끼가 자꾸 문제야. 애 생겼다는 얘기 듣고 좀 정신 차린 것 같더니 낳을 때 되니까 또 태도가 달라져요. 스캇은 아내의 임신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대. 아내 앞에선 좋은 척 하는데 이 뭔가 아빠가 된다는 것에 부담감이 컸다는 거죠. 근데 어쩔 거야. 이미 애 생겼고 레이시는 막 좋아 죽으려 그래. 레이시가 어릴 때 몸이 약했대요. 임신도 잘 안 됐고. 자기도 그래서 진작부터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이런 게 목표였던 사람이라 애 생기고 엄청 신나했거든. 좋게 말하면은 이제 스캇이는 아빠 될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볼 땐 아닙니다. 아무리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게 부담이었어도 베이비 샤워 파티 이런 거 왜 하나 모르겠지만 임신 축하 파티를 열었는데 가족에게 쓱 그런 거야. 레이시 불임인 줄 알았는데 아쉬워요. 이딴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덜 됐어 이 새끼가.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레이 씨의 배는 불러오잖아요. 애도 잘 크고 아들이라는 거 알고 이름도 다 지어놨다고. 그러다가 2002년 11월 사건 한 달 전 스카 씨가 결국 지랄을 냅니다. 어릴 때 못한 골프를 취미로 다시 시작했는데 이런 새끼들은 꼭 운동도 열심히 안 하면서 그렇게 끝나면 마사지를 받으러 다녀요. 스포츠 마사지 센터에 갔다가 거기서 일하는 이 앰버 후레이라는 여자를 알게 됩니다. 이쁘게 생겼잖아. 전 아내와 사별했어요. 슬픈 남자입니다. 뭐 이지랄 속이면서 사귄 거야. 사건 당시에 불륜 상태였다는 거지. 낮에는 엠바 만나고 집에선 레이시 수발 들고 이렇게 한 달을 살아요. 그러다 2002년 12월 24일이 온 거죠. 임신 8개월 차인 레이시는 항상 하던 대로 이 골든 리트리버 이름이 맥켄지예요. 임산부라고 또 너무 누워만 있는 것도 안 좋으니까 얘 데리고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와, 운동 삼아. 그 전에 이날 아내는 아침 요리 프로를 봤대요. 스카 씨는 취미가 또 낚시야. 짐 챙겨서 샌프란시스코 바다로 나갔고 오후 2시쯤 돌아왔는데 이때 레이 씨가 집에 없던 거래. 그러니까 이날 레이 씨가 나가는 건 못 봤지만 항상 이 맥켄지 게이 데리고 산책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겠거니 했을 뿐이고 집에 왔을 때 아내가 안 보이니까 걔 데리고 나갔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뒷마당 나가보니 걔가 혼자 돌아와 있었대. 그건 또 동네 사람이 길에서 발견해 데려와가지고 마당에 넣어준 줄 알았대. 그러고 있다가 몇 시간 뒤 아내가 안 오니까 장모님 집에 먼저 갔나 싶어 전화를 해봤다는 거래. 지 생각엔 이렇다는 거야. 이런 설명과 생각들이 합리적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들 투성이에요 다. 보통은 그렇게 안 한다고 사람이. 자, 근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핑계를 댔겠어요? 스콧은 이날 레이 씨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숨기려고. 지가 레이 씨 시신을 바다에 버리고 온 새끼니까 그런 거지. 가능하면 레이 씨랑 헤어지고 그 마사지녀에게 환승해서 새로 살림 차리고 싶었던 거야. 그러자니 이혼하자는 말은 또 못 꺼내요. 그 와중에 양심은 있어. 하루 종일 자기만 기다리는 살림 잘하고 착한 거기에 지 애를 8개월째 임신하는 아내에게 이혼하자는 말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말을 꺼내는 대신 다른 짓을 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뭐 그나마 양심이 있던 게 아니라 개 비응신이었던 거예요. 아내랑 애를 없애는 거죠. 스캇은 레이 씨를 목 졸라 죽였고요. 시신에 콘크리트로 만든 돛을 매달아 이 보트에 실었어요. 그리고 낚시하러 가는 척 배 타고 나갔다가 바다에 시신을 버린 거죠. 무거운 걸 매달았으니 밑에 가라앉아서 발견되지 않을 줄 알고 단순하게만 생각한 거야. 시신 처리하고 오후 2시 집에 와서 청소하고 장모인 샤론에게 전화해요. 스캇이 새끼가 좀 이게 멍청한 게 이런 행동들이 자기 알리바이가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 아니 그럼 좀 걱정하는 척이라도 해보든가. 너무 태연하게 구니까 장모인 샬롯이 오히려 스서방을 이상하게 의심하는 계기가 됐다고. 병신이 너무 아닌 척 연기하니까 오히려 의심을 받아요. 조사받을 때도 감정 동요가 거의 없었대. 정신적으로 좀 이런 앤가? 약간 사이코패스 이런 류야? 차분하고 침착하게 자기는 아내가 요리 프로 보고 있을 때 낚시하러 나갔다고만 진술해. 경찰은 임신한 아내가 사라졌는데도 너무 침착한 스캇을 보고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딱히 또 뭔가 꼬집어서 의심할 만한 정황은 안 보이니까 좀 원래 그런 새끼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집안을 둘러보니 범죄 정황이 보이길래 각 잡고 수사를 한 거죠. 사건을 전 국민이 알게 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잘 생각해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스캇의 내연녀인 엠바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 엠바 후레이가 지 남친이 사실은 아내랑 사별하지 않았고 임신 중이었다는 걸 알았잖아. 배신감 느끼겠죠. 그래서 레이 씨 실종 사건 한 달 만에 경찰에 자기가 전화를 해요. 저 스캇이 내연녀인데요. 레이 씨가 사라지기 한 달 전부터 저랑 바람 폈던 새끼예요, 그 새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단순히 사생활 폭로가 아니야. 스캇이는 아내를 죽일 만한 동기가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에 다들 스캇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처음엔 아내와 아이를 동시에 잃은 불쌍한 피해자로만 봤는데
일단 사람들은 불륜, 이거 못 참거든.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쉽게 흔들립니다. 소재가 그래요. 다들 스카시가 바람핀 거 숨기려고 아내 죽였다는 생각을 했어. 확률상 이게 빼박인데 살인사건을 확률로 처리할 순 없잖아요. 결정적인 증거가 그래도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때는 아직 시신을 발견하기 전이었습니다. 엠바 후레이가 전화했을 때. 스카시가 의심은 돼도 뭘 해볼 수 없었는데 결국 그 뒤에 시신이 나온 거죠. 사건이 실종해서 살인으로 바뀌고 여론의 제보자에 너무 유력한 새끼가 된 거지. 근데 지 말로는 저는 보트 타고 낚시하러 나갔다 왔을 뿐이에요. 이렇게 진술하잖아. 이 진술 외에는 나온 게 없어가지고 파고들 틈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경찰이 뭐 손 놓고 있을 수 있나? 이 새끼 주변을 캐봐요. 얘가 감추고 있는 게 많아. 일단 보트 산 걸 아무도 모릅니다. 주변에. 동네 사람들에게는 그날 골프 치러 갔다 왔다고 했어요. 이걸 추궁하니까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이 새끼가 주변에다가 뭐 알리바이 만들려고 한 건지 거짓말을 많이 해놨어. 일관되게 거짓말을 해두면은 자기도 편할 텐데 다 다르게 한 거야. 누구한테는 낚시하러 갔다, 누구한테는 골프 쳤다 이래 나가지고 지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해. 말이 자꾸 달라지니까 경찰은 아직도 이 스캇 휘터슨을 체포할 수는 없지만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감시를 시작합니다. 역시 이 새끼는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건 4개월 만인 2003년 4월 18일 오전 11시.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카운티의 지 형네 집에서 차 타고 나오는 걸 체포했어요. 오랜만에 얼굴을 다시 보니까 얘가 좀 변했어. 이 머갈통을 금발로 염색하고 수염을 기른 거야 그새. 이 새끼가 지금 이거 혹시 몽타주라도 나올까봐 의도적으로 변장하는 거죠. 하지만 신분이 드러나는 이상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어차피 통신과 계좌 추적을 피할 수 없다고. 붙잡고 보니까 차에 현금 15,000달러 나옵니다. 휴대폰만 5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지 형 운전면허증, 캠핑 장비, 통조림, 멕시코 국경 지역의 지도, 형의 여권도 나옵니다. 체포된 곳이 멕시코 국경과 차로 30분 거리 지역이에요. 이 새끼 이거 지금 누가 봐도 멕시코로 런치는 건데 지 말로는 그래. 저는 언론의 주목을 피하려고 형 집에서 나왔을 뿐이고요. 차도 형 거예요. 자기 차에 자기 신분증 있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임? Why not? 난 지금 골프 여행 가는 거고요. 아무 의심 받으면 안 돼요. 나는 선량한 시민이에요. 이래? 아니 누가 믿어? 경찰은 이 새끼가 형 신분으로 멕시코 국경을 넘어 숨을 생각이었다고 의심하죠. 아니 씨발 누가 차에다 현금을 2천만 원씩 들고 다녀. 그리고 골프 여행인데 왜 골프채 없어 너? 왜 통조림에 코펠만 있냐고. 염색의 수염만 봐도 딱 이거 변장이잖아. 결국 이날 우리 스캇은 1급 살인 혐의에 애도 죽었죠. 이 태어난 애를 어떻게 볼 건지가 조금 문제가 됐었어요. 일단 결론은 계획살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애도 같이 죽는 상황이었을 뿐이지 얘가 의도한 건 아니라는 거야. 태아를 살해할 의도의 행위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증명되지 않으면 얘는 아들 살해가 2급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1급 살인, 애는 2급 살인 이렇게 체포됐고요. 바로 기소까지 됐어요. 재판받으려면 변호사 있어야지. 변호인단은 스캇이 엠바에게 거짓말하고 레이시 몰래 바람핀 건 맞는데 레이시가 실종될 시기에 집 근처에서 불에 탄 밴 한 대가 발견됐대요. 요 차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해? 이거 얘 차 아니거든. 이걸 근거로 레이시는 스캇이 아닌 누군가에게 납치돼 살해됐을 가능성이 아직 있대. 자긴 진짜 그날 낚시하러 갔었고 지 배는 너무 작아서 레이시의 시신을 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의심받는 근거들은 전부 우연이라는 거죠. 형 집도 멕시코 국경 근처라서 그냥 거기로 간 건데 도망이라고 의심하는 거고 머리는 일부러 염색한 게 아니고요. 수영장 물 때문에 탈색된 거래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억울하다는 거야. 개 짜증나지만 다행히 집에서 증거가 개 많이 나왔습니다.
시신을 가라앉히려고 사용한 콘크리트 가루들이 차에서 일단 나왔고요. 시신을 감싼 방수포와 똑같은 게 집에 있었고 노끈, 칼, 장갑 다 나왔어. 집 청소는 했다면서 물건 처리는 또 하나도 안 했어요. 이건 또 뭐라고 하나 보자. 놈아. 똑같은 소리만 해. 다 정황 증거고요.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어요. Why not? 이지랄했어 또. 근데 이 말이 이미 범행 인정 아니에요? 우연이고 관계없는 물건이라는 게 아니라 정황 증거래. 무의식적으로 사실을 말한 것 같거든요. 이게 범행 입증에 작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9개월 만에 결론이 납니다. 배심원단 판결로 스캇 휘터스니가 사형을 받아요. 그랬다가 2020년 8월 24일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그때 재판은 배심원 선발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됐다면서 이 사형 선고를 파기해 다시 재판 열려요. 2021년 무기징역으로 최종 감형됐어. 그래서 지금도 이런 꼬라지거든요. 캘리포니아 교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형됐지만 대법원 재심까지 가서 나온 결론이잖아. 근데도 이 새끼는 아직도 그래요. 자기는 범인 아니고 결백하대. Why not? 이래. 알바노야. 그냥 거기 계세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레이시 살인사건이 20년 넘었거든요. 이게 작년에 넷플릭스 다큐로 나왔어요. 아메리칸 머더라고. 이게 에피소드 형식인데 레이시 피터슨 살인사건 치면 나옵니다. 엄마인 샤론이 출연해요. 그 당시 상황 자세히 설명하고. 미국은 또 이 살인사건 다큐가 많은데 재연 배우들도 거의 비슷한 사람을 출연시키잖아. 그래서 진짜 사실에 가깝게 만들어요. 보면 재밌을 겁니다. 한 분들 보셔. 사건이 여기까지고 아무래도 이 스캇 후레이가 범인이겠죠. 사실 실질적인 살인의 증거는 없어요. 스캇이 레이시를 죽였다는 그 증거가 없다고요. 나머지 것들이 다 우연의 정황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또 다 우연인가 정말? 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의 많은 정황들이 겹쳐 있잖아. 그래서 확률상 범인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우연이다. 이런 판단으로 실형이 나온 것 같은데 살인의 입증이 좀 안 됐으니까 이 스캇 후레이도 자기 억울하다고 끝까지 핑계를 대는 것 같아. 일말의 여지를 보는 거겠죠. 정황이 몇 개만 부족했어도 미제로 남았었을 것 같아요. 위험했던 사건이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새로운 사건 또 준비해서 올게요.